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고민들도 나날이 깊어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고민들 저희가 속 시원하게 날려드릴 테니까요.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오늘도 고민을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신다면 여러분들 종목들을 상담 중간중간에 최대한 많이 봐드리도록 노력을 할 텐데요. 메인은 전화입니다. 전화가 많은 분들이 오셔야지 또 진행이 또 많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신다면은 저희가 여러분들 종목을 또 매수가 가능한지 그리고 추가 매수를 언제 해야 될까 그리고 여러분들 종목들이 괜찮은 종목인지도 제가 다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기 앞서서 역시나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먼저 드려놓고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은 양쪽 다 조금 빠지는 모양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0.5% 정도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지금 0.24% 정도 이렇게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사실 색깔은 음봉으로 시가 대비해서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가 떴다라는 것은요, 사실 미국장이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주춤하고 있고 그리고 역시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완화 기대감들 때문에 지금은 조금 시가가 뜬 건 맞는데 그 이후에 생각을 해보면은 뜰 이유가 사실은 별로 없었죠. 왜냐하면 미국의 최종금리가 5.2%대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조절이 된다고는 하나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주가가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최고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사실 한국의 환율도 지금 움직여야 되지 않는가, 환율도 지금 자리 잡을 필요가 있는가라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가는 떴지만 사실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건 12월 1일이었죠. 지난주 목요일에 이렇게 시가가 확 뜨고 난 다음에 저 자리 2487포인트, 83포인트 언저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난 다음에 밀리고 나니까 결국은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런 차트 모양들을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보통은 단기 쌍봉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쌍바닥도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 됩니다. 밑으로 이렇게 내려왔을 때 바닥을 두 번을 확인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바닥을 만드는 신호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반대로 이렇게 쌍봉을 만드는 자리 위쪽으로 올라와서 두 번이나 천장을 확인했다라는 것도 상당히 안 좋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신호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신호일 수 있지만 어쨌든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올라가기만을 바라다 보니까 이런 신호들은 되게 안 좋게 보는 거죠. 그래서 쌍봉이 만들어지면서 고점을 만드는 신호탄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완벽하게 완성이냐라고 하면요, 완성은 아닙니다. 이게 쌍봉이 완성이 되려면요, 지난 가운데 만들어지고 있는 이 저점, 그러니까 단기 쌍봉의 골짜기라고 할 수 있는 요 저점을 무너뜨렸을 때 이제는 쌍봉이구나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고요. 저게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쌍봉을 만드는 모습까지는 비슷하지만 보통 이렇게 또 쓰리 천장을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여기서 단기 쌍바닥을 만들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있게 되고 이 자리에서 횡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중을 해서 봐야 되는 자리는 아래쪽입니다. 2400포인트죠. 요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단기 쌍봉이구나, 그러면 단기 상승세 이거는 여기서 끝이 나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조정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조정이 들어갈 때 악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매수가 가능하지 않다를 좀 판단할 수 있는 판가름을 할 수 있는 어떤 잣대가 될 것 같은데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 악재가 나오게 된다면은 사실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좀 더 아래쪽으로 좀 더 깊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악재 없이 그냥 자연스러운 조정, 지난번처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빠지는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면 아마 2200포인트에서 바닥을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상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추가 매수를 조금 전격적으로 진행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2200포인트 언저리까지 내려왔을 때 악재가 있다면 더 아래쪽으로 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없다면 이제는 우리가 움직여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난 여기 11월 정도에 돌파가 일어났을 때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기다림의 방향 그리고 기다림의 어떤 자세는 좀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까지 기다림을 그냥 허구한 날 손 놓고 기다리는 거였다고 했다면 지금부터는 뭔가 자세를 잡고 움직이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축구로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언제 투입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벤치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만 조금 있다가 교체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몸을 풀고 기다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과 몸을 풀면서 기다리는 것의 차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에서의 기다림은요, 좀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언제든지 들어갈 자세는
준비가 되어 있대 기다리는 거죠. 그건 이제 현금을 얼마나 잘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현금을 뭐 달러라든지 엔화라든지 금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자산으로 투자를 하고 계셨다면은 그걸 다시 주식으로 바꿔내는 그런 작업들도 미리미리 조금 해 놓으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떨어졌을 때 내 종목이 매수가 가능한 종목일 수 있고 아니면 매수해봐야 올라오지 않는 종목일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파악을 미리미리 해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날이 왔을 때 바로 탁 그냥 추가 매수하고 바로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다음을 대처를 하고 대비를 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매수의 자리가 온다 하더라도 이거 사야 됩니까? 저거 사야 됩니까? 하면서 시간 낭비만 하면서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진작에 살 걸 그랬어 라는 그런 생각, 또는 괜히 허투루 잘못된 종목을 잡아가지고 올라가는데 내가 이걸 괜히 샀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내 종목,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이 추가 매수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지, 신규 매매를 해가지고 뭐 수익을 낸다라는 그런 개념 자체는요, 여러분들이 신규 종목을 잘 발굴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발굴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능수능란하게 잘 매수 매도를 할 수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규 매수라는 것은 물리는 종목만 하나 더 늘어날 뿐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1년 반 동안 이렇게 깨져 있는 계좌를 복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게 뭐 추가 매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종목 교체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잔고 손절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내용은 나중에 생각을 한번 해볼 문제인 거지, 지금은 준비가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매수의 포인트가 왔을 때 누군가는 매수에 과감하게 들어갈 것인데 누군가는 계속해서 바라보기만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한탄만 하는 그런 모습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라는 거,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뭔가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돼요. 다만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재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악재가 나온다면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조금 더 뒤로 미뤄서 매수를 해야 되는 그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점만 잘 주의하신다면은 저는 지금 시장 그닥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점,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주가가 밀릴 것 같으니까요. 밀리는 동안에 여러분들 종목들도 어차피 빠지게 됩니다. 괜히 손대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본전 또는 수익권 근처에 있는 종목이라면 현금화를 하시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여전히 저는 팔 수 있는 종목은 팔되 물려있는 종목은 굳이 손절하지 마라. 어차피 올라갈 것 같으니 손실을 줄여서 매도하자라는 전략을 총체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전화를 통해서 한번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두산 에너빌리티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16,500원에 100%예요. 비싸게 사가지고 물 타가지고 또 야이 많아요. 미안해요. 아닙니다. 저한테 미안할 거 없어요. 그냥 본인의 자산한테 미안해야 된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제 돈이 예.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미안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아니, 물려서 고생을 하고 고통받으시고 앞으로 돈 날려야 되는 거는 시청자님이잖아요. 제가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사실 예. 정작 미안해야 되는 주체는요, 나 자신한테 미안해야 되고 나의 가족들에게 미안해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함부로 투자해서 돈 날리게 생겼다라는 거세요.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많아가지고 100%.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100%까지 비중을 싣고 난 다음에는 상담 받으면 안 돼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100%까지 비중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확신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들끼리도 장난 삼아서 이렇게 내기를 할 때도 내가 정말로 내가 본 게 확실하고 내가 정말로 자신 있을 때 나 장담한다, 내 이름 걸 거다, 내가 모든 걸 걸게, 이런 식으로 내 모든 걸 걸려고 하죠. 정말 확신이 있을 때는. 그죠? 예. 근데 확신이 없을 때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요. 뭔가 주춤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가슴 졸이게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똑같아요. 지금 비중 100%로 들어갔다라고 하면요, 그 누가 두산 에너빌리티는 망할 겁니다라고 해도 네가 뭘 알아? 나는 확신이 있어 라는 사람만 100% 들어가야 돼요. 예. 근데 지금 시청자님은 얼떨결에 추가 매수하다 보니까 100%가 들어갔는데요 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죄송해요. 뭡니까? 저한테 죄송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거는 잘못된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걸 스스로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올라간다 내려간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고 기업의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실적이 어떻는데요, 회사가 지금 무슨 업종을 갖고 있는데요, 뭐 에너지를 하고 있고요, 발전을 하고 있고요, 뭐 원자력 이런 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스스로가 내 투자 원칙상 비중이 엉망으로 들어가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올라가고 내려가고랑 상관없이 저는 비중을 지금 절반 이상 줄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올라가고 내려가고 두산 엘러비리티가 무슨 기업인지 상관없어요.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저는 100% 상담이 들어오면 먼저 비중부터 줄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을 매수를 하신 거 자체로는 저는 뭐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비중 100%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30%까지 비중을 줄이자. 그러니까 3분의 1을 매도하자라는 이야기 드릴 겁니다. 지금요. 예. 전화 끊자 말자요. 그냥 올라가고 내려가고 얼마요가 필요 없습니다. 빨리 팔면 빨리 팔수록 좋아요. 왜? 나는 지금 자격이 없어요. 100% 들어갈 자격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부터 빨리 줄이는 게 급선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하는 이 자리와 그 뭐 원자력 이런 쪽들이 사실 원전 해체 기술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렇게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앞으로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도 친환경으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추세에 놓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예.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고 있는 이런 업황이나 업종 자체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거품은 심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맥주도 우리가 컵에 따르면 거품이 확 올라왔을 때 계속 따르는 그런 바보는 없습니다. 맥주를 따르다가 거품이 올라오면 멈췄다가 거품이 좀 깔아앉던지 걷어내고 따르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예. 주가도 똑같아요. 거품이 원전 테마에 엮여가지고 엄청나게 거품이 확 생겨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또 막 더 붙는 그런 사람들은 잘 없어요. 결국은 거품이 식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식는 과정이 어디까지 빠질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예.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시장 참가자들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10,000원이 될지 7,500원이 될지 15,000원이 될지 그건 우리가 결정할 수 없으나 어쨌든 밑에서 거품 빠졌을 때 다시 올라갈 만한 그런 힘과 재료와 그리고 능력, 뭐 재무가치, 가치는 풍부하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려갔을 때 더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내려가면 더 살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팔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예, 우리가 수익 나면 좋죠. 100% 사가지고 다 산 걸로 내일 올라가가지고 수익 나면 좋은데 내려갔을 때에 대한 대비가 없이 투자라는 건요. 그냥 진짜로 낙하산도 없이 그냥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거랑 똑같아요. 내려가는 동안은 좋을 수 있는데 땅에 이제 닿았을 때는 죽는 거잖아요. 그죠? 예. 똑같은 거예요. 안전장치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안전장치는 현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자리에서 예. 절반 이상 70%까지 매도하자라는 전략을 드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 이 종목은 10,000원짜리에서 저는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그래서 예. 거품이 빠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평가라고 생각이 들 만한 자리는 저는 10,000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예. 단기로 올라와주면은 한 20,000원대에서 수익을 챙기시고 다음번에 10,000원까지 빠지면 그때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지금 여기서 올라오지를 못하고 그냥 바로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 지금 매도하신 거 그러니까 70% 매도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현금을 들고 있으시다가 30%만 주식 들고 있다가 10,000원까지 빠지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가를 한번 더 낮추면 되잖아요. 그죠? 예, 맞아요. 네, 그렇게 좀 대응을 하자 이거예요. 지금 100% 들어가시면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예, 아무것도 못해요. 네, 그래서 지금은 비중부터 빨리 줄이자. 전화 끊자마자 바로 매도하시는 것을 70% 정도는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봅니다. 예, 선생님 말씀 명심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번에 또 10,000원 떨어지면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예, 들어가세요.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연우고요. 연우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는 26,500원이고 비중은 5%예요. 25,000? 그래서 26,500원이요. 네, 예. 이걸 되게 마음고생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올라와서 이게 얼마까지 보면 될까 싶어서 연락드려봤거든요.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정말 다르다. 그래서 인간은 간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청자님도 이게 26,500원에 들고 있다가 12,000원까지 내려가면서 거의 반토막 이상의 손실이 났을 때는 손실만 좀 줄어들면 2만 원만 되면 팔 거야. 18,000원만 되면 팔 거야. 2만 원만 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분명. 그런 생각도 하셨을 거고요. 근데 정작 올라오니까 팔아요? 안 팔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정작 얼마에 올라오니까 팔아요? 안 팔아요? 2만 원까지 올라오면 손실만 줄어들면 팔면 좋겠다. 팔아야 되겠다. 아우 꼴배기 싫어 했다가도 이렇게 2만 원까지 올라오면 파냐고요? 안 파냐고요? 안 팔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간사한 거예요. 항상 우리 그 물에 빠진 사람 구하면 뭐 내놔라고 한다고 하죠? 보따리 내놔라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지금 물려있다가 어찌됐든 내가 추가 매수를 했든 안 했든 그런 건 상관없고 추가 매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용기가 없었던 거고 추가 매수를 막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단기 급등이 나와준다면 사실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자리에서 좀만 더 올라가면 내 본전 올 것 같은데 좀만 더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올라가면 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마음이나 올라갈 때 따라 붙으신 시청자의 마음이나 똑같아요. 시청자님이 이거 처음 매수하실 때도 더 올라가는 걸 보면서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샀다가 막 수익 나는 것도 못 팔고 내려갈 때 하고 내려갔을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이거 올라오다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다가 내일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면 하는 거예요 또. 그 뭐 하는 거예요 그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게임 전광판 보드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투자는 올라올 때 매도를 하고 내려갈 때 팔아버려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매도를 하고 내려갈 때 사야 되는데 올라갈 때 매도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게 욕심을 자제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여기서 판다라는 것 자체는요. 더 갈 것을 포기한다는 뜻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22,000원에 지금 매도는 걸어놨는데. 그러니까요. 22,000원이라는 욕심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못 팔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요. 내가 여기서 소주 한 잔만 더 먹고 싶다. 이 한 병만 더 먹자 했는데 그 한 병 때문에 기억을 잃고 필름 끊겨가지고 사고 치고 집에 못 들어가고 길바닥에 자는 사람들 많아요. 그 한 병만 더 마시고 하겠다는 욕심 때문에요. 그냥 지금 내가 여기서 괜찮을 때 절제하고 일어나는 게 제일 멋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 이야기예요. 투자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시청자님께 제가 강조해드리는 건 항상 나의 마음, 나의 기준, 나의 어떤 심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제가 상담을 할 때마다 말씀드려요. 그래서 어떤 시청자는 그래요. 쟤는 상담을 하면 연우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기업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왜 저렇게 사람을 심리적으로 이야기를 할까? 왜 저렇게 사람의 기준과 뭐 어떤 자세에 대한 이야기만 할까라고 하는데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을 봐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지금 여기서 팔 수 있냐 없냐 했는데 못 팔잖아요. 22,000원이란 걸 욕심을 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자세로는 이게 만약에 22,000원 되면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팔아요. 23,000원 될까 봐. 23,000원 가면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팔아요. 25,000원 갈까 봐. 25,000원 가면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팔아요. 26,000원 될까 봐. 그렇게 못 팔아요. 22,000원에 내가 매도 걸어놨다고 하더라도 가까워지면 취소하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래요 원래. 사람은 간사한 걸 제가 주식을 하면서 너무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그렇지 그렇죠. 마시고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는 어쨌든 화장품 업종이 지금 뭐 한국콜마부터 해서 아모레퍼시픽부터 해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지금 다시 뛰어오르고 있다 보니까 그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얘도 오르고 있고요. 얘도 코로나 때 뭐 나름 선방을 한 기업이었는데 최근엔 적자로 조금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재무는 어느 정도 선방을 해왔기 때문에 상승은 이어질 거라고 봐요. 근데 급등을 했다라는 것은요. 어찌됐든 시세를 한 번에 다 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급등을 했다라는 시세가 죽어버리게 되면 그냥 바로 12,000원까지 또 거꾸로 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자리가 어딘지가 고점이 어딘지는 우리는 몰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 건 확실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22,000원에 걸어놓은 것도 굉장히 좋지만 22,000원이 아닐 때 언제든지 팔고 나갈 수 있는 마음이 먼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 있던 잔소리부터 먼저 했던 게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익절가는 아니지만 내가 이거 무너지면 정리하겠다라는 그런 자리가 정말로 저는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그 자리가 19,500원 자리로 보여집니다. 네, 저항 지지라고 하는 19,500원 이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19,500원이 되면 얘는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고 맞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던 자리이기 때문에 19,500원이 된다면 얘가 다시 19,500원 이하로 떨어진다면 저는 저 같으면 이거 그냥 비중도 5%밖에 안 돼서 바로 정리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끌려다니지 마세요. 더 올라가면 어떨 거고 내려가면 어때요? 여기서 내가 더 올라가는다고 해서 내 부경화 생기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걸로 메꾸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난 손실을 다른 종목으로 메꾸면 되죠. 이건 내가 실패를 인정하자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 요 시세가 지금 뭐 끊기지 않는다면 저는 24,000원, 5,000원까지 한번 튀어 오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분위기가 멈추지 않는 이상은 25,000원대까지 목표를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고 그게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라도 나갈 준비는 되어 있어야 돼요. 다시 물려서 또 고생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TLB고요. TLB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51,000원에 15%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12월 7일 날, 조건 상정일인데 주수가 이제 지금 50%에서 100%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어쨌든 그래요. 무상증자까지 있었죠. 그죠? 예. 네.
뭐 그래요. 어쨌든 무상증자를 해가지고 5만 원이라고 하시지만은 지금 이거 50%로 그냥 깎여가지고 25,000원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주가는 25,000원으로 변경이 될 거고요. 됐을 텐데요 이미. 아니, 안 됐나요? 내일 되나요? 7일 날. 10일 되나요? 아마 네. 변경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찌됐든 25,000원에 샀다라는 것은요 올라왔을 때 매수를 하신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빨간 줄에 매수를 하셨어요. TV 보고 계세요? 예, 예. 우리가 그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다음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누구나 갖고 있어요. 시청자님께도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제가 1, 2, 3, 4, 5, 6까지 말하면 다음 숫자는 뭘 것 같으세요? 7이겠죠. 네, 7이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나 갖고 있다 이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교육을 좀 받은 사람이라면 초등학교만 나왔으면 누구나 그런 상상과 그런 유추 능력은 갖고 있어요. 그 이야기 제가 왜 하냐면요. 주가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지금 올라온 자리에서 다음은 뭐 할지 누구나 예측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다음 뭐 할 차례인 것 같으세요? 말하고 싶지 않으시겠죠.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아, 이제. 예, 내려갈 자리인 거예요. 내려갈 자리. 내려갈 자리에서 지금 제일 꼭대기 빨간 선만 되면 맞고 떨어지는 자리였는데 빨간 선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수익이 날까요? 손실이 날까요? 손실이 나겠죠. 네, 손실 날 자리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사셔가지고 너무나 당연하게 손실을 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안타깝다고 해야 될지 당연하다고 해야 될지 사람들은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 저는 그냥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내려갔을 때 사야 올라갈 때 수익이 나는 거지 올라갈 때 사면 내려갈 때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투자하는 방식을 배우고 연습을 하고 그 인식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어쨌든 TLB라는 이 기업을 뭐 무상증자 이슈 때문에 사셨든 뭐 좋다고 해서 사셨든 뭐든 간에 위에서 샀게 됐고 그 이유 때문에 위에 산 다음에 밑으로 밀렸을 때 고통받게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자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금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싹을 미리 잘라버리는 방법. 그게 손절입니다. 내가 곧 받을 수 있는 고통을 여기서 싹둑 잘라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손절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다음번에 내려왔을 때 이 자리에서 남들이 살 때 나도 같이 사가지고 매수가를 낮춰서 그 다음 상승 때 난 수익을 내겠다라고 하는 스윙 투자, 장기 투자 방법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예. 이거는 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시청자님한테 장기로 가져가세요. 손절하세요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손실도 시청자님이 봐야 되고 시간도 낭비를 시청자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당장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것은 손절을 할 것인가 추가 매수를 해서 장기로 가져가 볼 것인가인데 재물을 보면 또 아시다시피 이 기업은요.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 그러니까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 장비 업종, 저는 검사 장비라던가 이런 PCB 장비 뭐 이런 것들은 전 나쁘다 생각하진 않아요. 반도체를 팔고 있는 부품, 다른 부품, 소재 쪽은 좀 힘들 수 있는데 장비는 이제 아마 우리나라에서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드는 데 쓰는 재료가 아니라 만들기 위한 어떤 공장을 구축하는 데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전 수혜라고 봐요. 그러면 이 종목은 밑으로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를 한 다음에 올라갈 때 시간을 들이는 것이 오히려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물론 그거는 여기서 지금 손절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떨어졌을 때 다시 사도 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그게 나올 수 있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요. 근데 어찌됐든 시청자님이 손절하기는 아까울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그래서 이런 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손절 못한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 시청자님은 그냥 홀딩 하셨다가 17,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어차피 내려갈 자리잖아요. 이때까지 그래 왔으니까 한 번도 그렇지 않았고 그냥 계속 그래 왔잖아요. 그죠? 그 이번에도 17,000원까지 떨어진다 생각하고 저기까지 떨어지면은 난 저기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다음 상승 때는 수익을 보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수익 볼 때 남들 수익 볼 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수익 보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래쪽에 추가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념이 이해가 되세요? 예. 네, 그래서 이런 투자 계획을 처음부터 짜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덜컥 사놓고 지금 잘라고 하니까는 물리는 고통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아니 이걸 이제 가지고 있으면은 그 매수가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도 올라오긴 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면은 몰라요. 제가 아래쪽에서 17,000원까지 빠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하면 매수가를 낮출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의 매수가랑 낮춰진 매수가랑 어떤 게 본전이 빠르냐 그건 뭐 이야기가 좀 달라지잖아요. 그죠? 5만 원까지 올 수는 있겠습니까랑 12,000원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또는 23,000원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는 말 다른 거잖아요. 전부 다. 그죠?
그래서 저는 매수가는 고정된 게 아니다. 떨어지면 추가 매수해서 어차피 바꿀 수 있는데 그거를 지금 왜 고민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런 질문이 계속 나오시고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전혀 이해가 안 되신다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손절 라인 정해놓고요. 여기 아래쪽으로 무너질 때 21,000원짜리 아파도 손절 다 하신 다음에 주식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주식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은 공부를 먼저 하시는 게 맞아요. 아예 그냥 기초 지식을 지금 좀 쌓지 않은 상태로 보여지거든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네, 알겠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지금까지 벌어오신 돈을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시청자님이 제가 보기엔 연세도 좀 있으시기 때문에 미래를 조금 이렇게 보장을 하시고 노후 보장을 좀 받으시려면 주식을 해서 돈 날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봅니다. 그래서 21,000원이 제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신다면 21,000원 무너질 때 그냥 바로 손절하신 다음에 주식을 들어가신 돈 다 빼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이해가 되셨나요?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오리온 오리온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16,200원에 20%에. 116,200원에 20%요? 네. 일단 이 2년 가격, 가까이 돼요. 예, 뭐라고요? 2년 가까이 돼가요. 네, 2년 가까이 될 수밖에 없죠. 제가 2년 전부터, 작년 초부터 해가지고 주식 하지 마라, 사지 마라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샀으니까요. 그죠?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작년부터 현금 들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라고 1년 동안 이야기하고 작년에도 현금화해라, 그 고점에서 네. 사지 마라 이런 이야기하고 욕도 많이 먹었어요. 이렇게 좋은 시장에 왜 사지 네, 마라고 네. 하느냐. 떨어지는 동안에도 계속 가만히 있어라고만 한다. 도대체 그럼 언제 주식해라는 거냐. 엄청나게 비난도 받고 조롱도 받고 그랬는데 저는 그거 무시했어요. 그 너희가 몰라서 네. 그렇다. 다 물려봐야 알지. 뭐 어쩌겠노. 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다 네, 이렇게 네. 물려있는 건 저는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물릴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려있는 종목 중에서도 괜찮은 게 있고 괜찮지 않은 게 있다라고 제가 방송을 도중에도 계속 설명해 드렸는데 오리온과 같은 이런 기업은 괜찮은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코로나 발생 이후에 얘는 오히려 실적이 늘어나고 있죠.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뭐 인플레이션이 오네, 물가가 올라가네, 경기가 힘드네 하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는 어쨌든 먹고는 살아야 하기 때문에 돈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사람이 뭐 벌이가 조금 시원찮아지거나 나갈 돈이 많아지거나 하면요. 핸드폰을 바꾸거나 자동차를 바꾸거나 TV를 바꾸거나 냉장고를 바꾸는 데는 인색해지고 옷을 사 입는 데는 인색해질지 몰라도 먹는 데는 어쨌든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요.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했을 때 우상향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업들은 그냥 사서 들고만 있으면 됩니다. 들고만 있으면은 경기 침체기가 오고 나면 어차피 수익권으로 들어갈 기업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물론 굳이 작년부터 이렇게 재작년부터 사가지고 고생할 필요가 있었나 하면 그건 아닌데 그건 사서 고생을 한 거니까 어쩔 수 없고 지나갔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건 어쩔 수가 없고 지금부터가 들고 가시면 15만 원대까지 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대신에 여기서 추가 매수할 가치는 있는가 하면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9만 원대까지 떨어지는 걸 봤는데 11만 원에 사기엔 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 10만 5천 원에 또 어떻게 한 80도 팔았어요. 뭐 굳이 팔 이유는 없는데 잘못 파신 것 같고요. 어쨌든 네네. 매도를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비중이 20%면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고요. 혹여나 이게 올라오긴 할 텐데 바로 논스톱으로 올라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밑으로 빠졌다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이거 내려갔다 올라가면 시청자님은 기회입니다. 지금 내가 11,600원이라는 어정쩡한 이 가격을 9만 원대까지 네. 내려갔을 때 추가하면서 하면 10만 원대까지 낮출 수 있는데 그러면 다음번 올라갈 때 수익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9만 원대까지 다음번에 떨어진다면 저는 겁내지 말고 추가 매수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면 된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굳이 뭐 샀다 감사합니다. 팔았다 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한일사료 30%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일사료. 한일 사료를 30%고 매수가는요? 네, 매수가는 6,000원. 6,000원요. 사신 지는 그렇게 오래 되시지는 않으신 것 같네요. 네. 뭐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7,000원까지 보려고 들어갔는데. 왜 7,000원까지 보시죠? 한번 간 적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요? 어쨌든 뭐 기업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한일 사료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한일 사료가 뭐 하는 기업인지 어떤 테마에 엮였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냥 거기까지 간 적이 있으니까는 한번 사놓으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죠?
네. 우리가 그런 투자를 아예 그냥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아마 지금 시청자님처럼 하는 투자를요, 좋게 표현을 한다면은 뭐 기술적 분석이다, 뭐 차트 매매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하신 지는 몇 년 정도 되셨을까요? 한 2년 됐나요? 한 10년 돼요. 10년 되셨어요. 그러면 차트 매매를 이렇게 계속 하여 오신 건가요? 아니, 차트는 안 보고요. 네. 그냥 이제 잘 놀러 가니까. 그럼 수익을 10년 동안 많이 보셨어요? 그래, 보지는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10년 동안 수익을 못 본 거라고 한다면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아닌 거잖아요. 가만히 은행에 넣어놨어도 돈 벌었을 건데, 그죠? 그렇죠. 그 말을 결국은 지금 10년 동안 투자를 하고 있던 게 아니라 그냥 뭔가 하는 척을 하고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저는 최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2년을 했네요, 5년을 했네요라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10년을 하셨어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열흘밖에 안 된 사람처럼 보여요. 결국 차트를 보고 매매하는 것 자체는요, 차트 매매로 끝을 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런 매매를 하셔서는 안 돼요. 차트 매매를 하실 거면은 이게 5,300원이 저점인데 5,300원 무너질 때 반드시 손절하셔야 됩니다. 뒤에 다시 올라가든 말든 그거는 내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지금까지 수익을 잘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감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본인만의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내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기준, 10년을 투자하셨는데 정말로 수익이 나고 실력이 늘어났다면 이렇게 상담을 받으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스스로 아마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어야만 하는 실력이 됐어야 돼요. 10년이면요. 근데 10년이 됐는데도 상담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요, 사실은 10년 동안 한 그 세월이 너무 아깝지 않나, 너무 허송세월 보낸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 허송세월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문제는 내 기준을 잡지 않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기준 잡는 걸 배워볼 텐데요. 차트의 저점, 그러니까 주가가 차트를 안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앞으로 네. 보셔야 돼요. 보시면서 네. 주가가 올라왔던 흔적을 보는 거예요. 얘 흔적은 지금 5,300원까지 떨어지면 올라가는 것을 최근에 10월, 8월, 9월, 10월쯤 됐을 때 5,300원쯤 되니까 올라간다는 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번에도 그래야만 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저기서는 손절을 해야만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차트를 보고 매매할 만한 자리고요. 여기서 매수하셨으면 5,300원 손절하셔야 되고, 반등시 이거는 뭐 수익권을 얼마까지 갈까요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수익률을 정하셔야 돼요. 10%면 10%, 5%면 5%, 17%면 17% 정도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6,000원에 매수하셨으니까 10% 올라가면 6,600원입니다. 그래서 10%면 저는 단기 투자로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6,600원부터 7,300원 사이 정도에서는 매도를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주도 강연회가 많이 잡혀 있습니다. 강연 언제 진행이 되는지 체크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굉장히 많이 잡혀있죠. 오늘 오후 4시에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문현진 주첸TV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온라인 강연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보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제가 광주로 갑니다. 저 어렸을 때 우산동이라고 하는 광주의 동네에서 자랐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찌됐든 그 광주로 제가 또 오랜만에 갑니다. 오후 1시에 여러분들 만날 수 있도록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일요일에는 또 대전으로 올라옵니다. 대전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W 컨벤션 2층 컨퍼런스홀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많은 분들 오후 1시 기억하시면서 오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보면서 해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현대 그린푸드부터 보도록 합니다. 일단 이런 푸드와 관련주들, 그러니까 식음료 관련주라고 하죠. 이런 식음료 파트들은요,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200원 정도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15% 정도 매수를 하셨는데요. 식음료 파트 투자하는 건 전 나쁘다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투자하시는 분들께 제가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거 올라가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식음료 파트라고 하는 기업들은요, 뭐 어떤 2차전지라든지 뭐 우리 건설업 종이라든지 뭐 테마라든지 이런 것들, 테마주로서 급등하는 경우들이 좀 드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우상향을 야금야금 계속 올라가는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투자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급등을 바라시거나 단기적으로 빨리 팡 이렇게 올라오는 걸 원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멀리 보고 돈을 보관한다 생각을 하고 가져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 투자하시는 건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오래 걸린다라는 점, 대신에 오래 걸리는 것만큼의
보상은 짭짤하다라는 점. 그러니까 시세를 내기 시작하면 얘들은 우상향으로 오랫동안 올라가는 특징을 갖고 있다 보니까 급등을 빵 하고 거품 생겼다가 푹 빠지고 이런 느낌의 주식의 움직임을 보여주기는 좀 힘들다. 그러니까 이런 걸 투자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샀는데요. 가져가도 될까요? 이런 느낌은 안 돼요. 샀으면 이제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수익 날 때까지 이 종목은 다시는 상담받을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익 날 때까지 난 무조건 가져갈 거야 라는 그 일념, 확신, 신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없으면요. 지금 당장이라도 빨리 나가세요. 이런 종목은 괜히 고통받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라는 게 여기서 남들이 알아줄 때까지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게 주식시장이 그 원리예요. 그 말을 얘는 아직까지 하락세인 거고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수익을 내고 나가겠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떨어질 때마다 아이고 빠지는데요. 먹거리 좋다면서요. 왜 빠집니까? 이렇게 덜덜 떨 것 같으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결정을 하세요. 나는 이제 앞으로 이거 거들떠도 보지 않고 수익 날 때까지 난 다시는 너 안 판다. 난 네 보지도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홀딩 하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나는 그렇게까지 못하겠는데요 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그냥 단기적으로 이게 6,600원, 700원 무너질 때가 빨리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 하시는 게 어떨까? 빨리빨리 움직이는 종목으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한번 뒤어봐야 조금 이런 종목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절대로 뒤지지 마세요. 그런데 그래서 이런 기업은 조금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쪽으로 좀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인데요. 한국가스공사는 34,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지금 떨어진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고요. 괜찮은 가격인 것 같은데 조금만 매수해도 될까요? 매수 문의 드립니다. 지금 일단은 34,150원이 괜찮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네요. 일단 이런 자리들은요, 차트 매매가 가능한 자리예요. 근데 이런 자리를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실 게 뭐냐면 차트는요, 보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릴 때 그림 그리기 놀이를 한번 했다면 누구나 차트를 보고 예측하는 건요, 가능해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1, 2, 3, 4, 5, 6 다음 뭐죠? 하면 7이 나오듯이 2, 4, 6, 8 다음 뭐죠? 10이 나오듯이 이렇게 지금 완만한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반대로 뒤집으면 원형바닥이라고 부르는 모양새에 뒤집어 놓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이렇게 원형바닥 형식으로 반대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원형 천장 같은 느낌, 돔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돔형 구장을 만들어 놓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구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는 우리가 차트를 조금 보고 상상력이 조금 있고 그림 그리기를 좀 했으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가스공사가 갈 길이 이쪽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자리에서에도 폭이 있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폭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 물리게 되면은 더 빠지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반등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단타적으로는 이 자리 매수 정말 괜찮다,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단타적으로 본다면 바로 33,300원 정도가 무너지면 바로 손절해야 돼요. 근데 조금 중장기로 보고 여기 사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시세가 한 4만 원까지 나올 수 있으니 매수 가능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빠지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빠지고 난 다음에 3만 원대 이하에서 잡으신다면은 이 기업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로 가져가실 때는 좋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상담은 유튜브 채팅 상담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모레퍼시픽이고요. 네. 126,000원, 네. 67%요. 비중 많네요. 네. 비중이 많으면 뭐부터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아모레퍼시픽이 뭐 좋고 나쁘고 가네요. 매도를 해야 돼. 네, 맞습니다. 그런 거부터 먼저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보고 할 게 아니라 내 돈이기 때문에 내 돈에 대한 계획을 내가 짤 줄 알아야 돼요. 그죠? 네. 어쨌든 시청자님 저하고 통화하신 거는 정말로 어떻게든 간에 인연이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저랑 한 2, 3분 정도 통화하고 나면 시청자님은 시청자님 인생으로 돌아가야 될 거고 저는 또 제 인생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시청자님의 돈이 저한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저 줄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돈이에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시청자님 돈은 시청자님이 지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시청자님의 돈을 다 책임질 것 마냥 이거 그냥 20만 원까지 가져가세요. 이런 제가 책임감 없는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시청자님한테 제가 지금 조언을 드리고 도와줄 수 있는 건 내 돈이라면 내가 직접 이 종목을 갖고 있다면 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언을 드리고 시청자님이 거기에 공감을 한다면 저와 같은 생각으로 내 돈을 관리를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상담이라고 봐요, 저는.
네. 그래서 시청자님은 지금 뭐가 문제냐면 비중이 문제예요. 비중이 너무 많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거든요. 100%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67%라고 한다면은 아모레퍼시픽이 아무리 좋은 기업이고 다시 10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비중이 많으니까 또 물리고 손실률을 보고 손실 금액을 보고 있으면 충격적인 뭐 상태가 될 거고 머리가 아플 거고 고통이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하기 너무 버거워지기 시작하는 비중이죠. 그죠? 네. 그래서 수익을 너무 욕심을 내다 보면 우리가 과한 비중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욕심이 크면 위험을 너무 이렇게 감수하잖아요. 빨리 가고 싶고 속도 내는 거 즐기는 사람들은 안전벨트도 안 매고 고속도로에서 막 250km 막 밟다가 사고 나가지고 큰일 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욕심만 너무 크면 그런 일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비중이 너무 많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내 그릇에 맞지 않는 돈이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절반 정도 매도 의견 드릴 거예요. 어쨌든 절반이요? 약수익이니까 나쁘진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절반 정도 매도 의견을 드릴 거고요.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주가 원리 중에서는요. 내려간 기업이 한 번에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네. 한 번에 빵 올라가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내려간 기업이 다시 올라가려면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서서히 올라가거나 밑에서 한번 빠졌다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올라올 때 매도를 하고 내려갈 때 다시 매수를 하면서 쌍바닥을 확인한다든지 또는 쓰리바닥을 확인한다든지 하고 매매에 들어가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매도를 조금 진행을 하시고 하고 나면 한 방에 빵 가는 경우가 없고 어떻게 된다고요? 밀려 내려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내려갔을 때 비중을 판만큼 다시 또 늘린다면은 매수가는 낮아질 거고 아래쪽에서 비중이 늘어날 거고 다음번에 또 15만 원까지 13만 8천 원까지 똑같이 올라온다면 수익은 지금보다 더 크겠죠. 그죠? 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어루만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제 돈이 아니라 누구 돈이니까? 제 돈이요. 그렇죠. 그럼 그걸 누가 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요. 맞아요. 그럼 맺고 끊는 건 누가 해야 됩니까? 제가요. 맞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팔고 안 팔고를 결정할 수 있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요. 맞습니다. 여기서 더 갈지 안 갈지는 세상 아무도 몰라요. 대한민국 사람이 이거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보세요. 제가 1억을 줄게요. 이거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없어요. 다 사기꾼이에요. 맞출 수 있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습니까? 맞춰달라고? 아니요. 없어요. 그거 누가 끊을 수 있다고 여기서? 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절반 정도 매도 의견을 드릴 거예요. 나머지로는 이게 15만 원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매도를 하시게 되면은 15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굳이 매도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들고 가셔도 되고요. 다시 10만 원까지 빠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매도하신 돈을요. 10만 원까지 빠졌을 때 다시 사면 매수가는 아마 11만 원 이하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면 11만 원까지 떨어지면 다음번에 똑같은 가격까지 올라온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이 가격에서 뭐 한 6%, 7% 수익 중이지만 다음번에는 10% 이상 수익이 납니다. 아. 점점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이 더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그 환경이고 뭐고가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그냥 무조건 올라가세요. 올라가 주기를 올라가 주세요 하고 기도만 해야 돼요. 네, 그렇게 투자하는 건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게 올바른 투자라고 보진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매수가가 좀 어정쩡한 것보다도 매수가는 참 좋은데 비중이 좀 많으니까 비중을 조금 덜어냈다가 떨어지면 다시 사서 이거는 10만 원 이하에서 다시 사시게 되면은 그때는 아마 올라왔을 때 비중 줄인다는 것보다는 한 20만 원까지가 홀딩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은 약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만. 네. 네,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갑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문현진 멘토입니다. 저 크래펀트는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3만 원에 20%인데요. 네. 이거 어떻게 돼? 종목이 뭐라고요? 크래펀트 크래프톤이고요. 23만 원에 20%인데 이거 23만 원에 20%요. 네. 일단 크래프톤이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의 매출은요, 굉장히 짱짱하다라고 보면 되고요. 크래프톤이 최근에 이제 RPG 게임을 하나 새로 만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게 지금 반응이 너무 아직까지는 기대가 나쁘진 않아요. 근데 뭐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이 기업은 계속 이렇게 꾸준히 매출을 낼 가능성이 높은데, 꾸준히 매출 낸다라는 게 주식 시장에 되게 안 좋은 이야기예요. 뭐냐면 주식은 성장이 필요하고 기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자가 나더라도 신약 개발을 할 겁니다. 또는 신약 개발에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막 상한가 가고 100%, 200%, 1000%까지 올라가는데 꾸준히 수익을 내는 기업들은요. 오히려 주가가 막 안 올라가요. 왜냐하면 기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움직이는 게 굉장히 더딜 수밖에 없고, 특히나 신규 상장주들은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은 거품 빠지는 데 시간을 다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거품 빠지는 데 시간을 보낼 때 내가 괜히 사가지고 고생을 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되세요, 혹시?
그러니까 굳이 이 고통을 함께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굳이 동병상련하겠다고 들어가가지고 네 거품 빠질 때 나도 옆에 같이 손 꼭 잡고 같이 있어줄게 하면서 같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시청자님이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만약에 최근에 매수하신 거라고 한다면 최악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바닥을 17만 원대에서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겠으나 17만 원의 자리를 잡을지 아니면 여기서 하락세를 이어서 추가로 계속 하락을 하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노릇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저점을 깨면은 또 내려가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아프지만 비중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17만 원이 무너진다면은 비중을 먼저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 현금이 있고 나는 고통을 같이 즐길 거고 크래프톤이라는 기업이 앞으로 돈 많이 버니까 어찌됐든 게임 관련주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라고 시청자님께서 이제 뭐 인정을 하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오히려 그냥 홀딩 하셔가지고 15만 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5원까지 내려가겠어요? 그 이하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금 매도해야 됩니까? 그 이하로 내려간다면 지금 매도하는 게 맞는데 그 이하로 안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럼 매도하는 게 맞을까요? 그럼 기다려봐야 됩니까? 그렇죠. 기다려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17만 원 이하로 빠지면은 더 내려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고 그때 시청자님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청자님이 17만 원 무너질 때 난 손절할래, 장기 투자할래를 결정을 하셔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만약에 다시 한번 본전까지 올라와 준다면요. 거래량이 좀 많이 발생되었을 때는 30만 원까지 가져가셔도 좋은데 거래량이 발생된다는 기준을 아신다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면은 그냥 이 본전에서 정리하시고 투자를 조금 쉬시는 거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길게 가져가 봐야지 그럼 어떻게? 네, 그건 시청자님이 선택하실 문제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한솔 케미칼인데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32만 원에 30%입니다. 32만 원에 30%요. 2만 원에 30%. 비싸게 샀네요. 그죠? 네. 일단 한솔케미칼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저는 아직까지 바닥 잡았다고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차트 좀 공부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공감을 하실 건데 바닥을 잡으려면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아직 추가 매수도 안 되고 비중을 줄이기에는 손실이 너무 커가지고 손을 대기에는 너무 좀 애매해졌습니다. 이 종목이 바닥을 잡으려고 한다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15만 원에서 18만 원 사이쯤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이 자리쯤 돼야 바닥을 제가 지금 차트를 그려놨죠, 그죠? 네네. 지금 제가 이렇게 선으로 파란색으로 그려놓은 구간이 지금 제가 예상하는 이제 주가의 흐름인데 요렇게 진행이 되면서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서요. 그래서 여기 7,000원대에서 8,000원, 그러니까 15만 원대에서 17만 원 요 사이쯤에서 자리를 잡아준다면요. 그때 추가 매수를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한솔테크닉스라고 하는 한솔케미칼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요. 나쁘진 않거든요. 실적도 네. 상당히 좋고 매력적이고 그리고 뭐 회사가 하고 있는 이런 그 기업들의 내용만 보더라도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이런 소재 부품 쪽이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 침체에 두드려 맞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바닥을 잡고 난 다음에도 상승으로 돌아서기까지도 좀 오래 걸릴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안타깝지만 시간 한 5년은 쓰셔야 본전을 찾거나 수익을 조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대신에 5년 동안 가만히 놔두면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가지고 가시면서 저점을 잘 잡아서 추가 매수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부터 마음을 좀 비우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15만 원이나 15만 원 전후로 해서 위아래로 해서 한 뭐 저기 언저리쯤에서 바닥을 잡으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하시는 게 어떨까. 그때는 제가 보기에는 내년 한 이맘때쯤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적인 여유를 좀 많이 두시고 보셔야 되고 손절하는 것보다는 시간 투자하는 게 좀 더 나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면서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 비중을 조금 과감하게 실어가지고 시간에 대한 보상을 조금 크게 비중을 실어서 받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사합니다. 15만 원대까지 밀리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신규 매수 하시는 분들도 좀 많고 고점에 사서 물려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함부로 추가 매수 하시다가 비중이 늘어나시게 되면 사실 저조차도 뭔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시장을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단타라는 것은 손절이 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절을 잘 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면 좋겠고 요즘 시장 제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는 오늘 오후 4시에 여러분들 만나서 인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준비되어 있는 오프라인 강연도 지금 아래 고지를 보시면서 잘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챔쇼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